기존에 한나팁스 채널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도따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구독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나 애인이 바람을 핀다는 것은 어떤 고통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 채널인 한나팁스 채널에서 기존에 방성규 교수님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 성매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한 8개 정도의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나팁스 채널로 가셔서 방성규 교수님과 함께 했던 동영상을 찾아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람과 외도를 당하는 사람의 분노는 지옥의 불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사람마다 표현이 좀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하루 종일 온몸이 떨리고 부들부들 추위에 떠는 게 마치 빙하 속에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독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추위가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육체의 추위와 더불어서 마음속에는 지옥의 불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머릿속은 망연자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과 내가 그토록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드는 자괴감 등등 수많은 감정들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애인이 바람을 펴서 너무 힘들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평생의 인생을 걸 뻔했는데 하늘이, 신께서 그걸 막아주고 나를 도와주셨던 겁니다. 진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거는 신이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큰 선물인 거예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큰 축복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꼭 말씀드려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너무나 아픈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 전과 후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결혼 후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큰 고통인지 상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핀다고 해도 내 마음처럼 쉽게 헤어질 수가 없죠.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안고 들어온 내 배우자를 한 집에서 계속 참고 보고 살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전이고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어한 적이 있었다면 그걸 계속 슬퍼하고 또 다른 시작을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로 남길 게 아니라 나를 살려준 엄청난 기회이자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기뻐하고 만세를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성규 교수님께 배우기로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모와 외양을 갑자기 꾸민다는 겁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고 패션에 관심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바람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필을 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행동이 차를 바꾸려고 한대요. 말짱한 차를 두고 갑자기 좋은 차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람이나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밤에 연락이 잘 안 됩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핑퐁이 잘 되던 사람인데 갑자기 야근이 잦아진다거나 밤에 무슨 일들이 약속들이 계속 생긴다거나 이렇게 밤에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왜 연락이 안 됐는지를 물어보면 그때 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연락이 안 됐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내가 못 봤네 등등 그럴싸한 이유들을 댑니다. 이게 말 자체만 그 문구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내가 못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근데도 의심이 스물스물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실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소에 하는 대답과 다르게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 표정, 말하는 각도, 어떤 말하는 분위기 등등 비언어적인 부분을 내가 본능적으로 눈치를 채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런 집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특별히 배우자나 애인의 바람이나 외도를 강하게 집착하는 어떤 인지도식이나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보통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쎄함을 눈치채고 바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장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극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상습
학습적으로 바람을 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자신이 관심을 받는 것에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여요. 연극성 성격 장애는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짐, 유기불안, 관계의 상실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들이대게 돼요.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성적인 어필을 굉장히 잘하고 성관계도 빨리 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만지고 느끼고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연극성 성격장애의 포인트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가 관심을 계속 갖고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싫어하고 딱 관계를 끊고 도망쳐요. 왜냐면 이들의 목표는 관계가 아니라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연극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아서 다른 사람들이 원래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얻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시도 엄청 빠르게 하고 성관계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하고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열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빠진 사람은 나랑 똑같은 열등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극성 성격장애인 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속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이렇게 연극성 성격장애인 분들과 결혼한 배우자들의 고통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상상 그 이상의 것이겠죠. 그런데 연극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지독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을 피울지 안 피울지 이런 거는 얼굴에 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주나 점, 관상 이런 걸 보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과 외도의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계절은 꼭 겪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맛있게 먹고 데이트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바람에 끼가 있고 조짐이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바람을 필지 안 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나중에 바람이 날 본인도 당사자도 지금은 자기가 바람이 나게 될 사람이라는 거를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애인의 바람이나 배우자의 외도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핀 상대방은 그 원인을 나에게 돌려요. 너가 이성적인 매력이 없다. 너의 성격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바람을 피게 된 원인을 나에게 돌립니다. 근데 그건 본인이 바람을 필 이유로 그런 이유를 선택한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성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리고 내 성격이 좀 상대방이 짜증이 나게끔 말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이 가정이 소중하고 이 관계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람이나 외도를 하지 않아요. 결국 바람을 핀 당사자가 그 길을, 그 인생을 직접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바람 때문에 크게 상처받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다면요.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사실 본인이 그냥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발 묶여있지 않아도 되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치유가 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시작은 내가 아니었거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내 인생을 분리시키세요. 나는 사고로 인한 영향을 내가 받은 것이지 본디 이 문제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상처들은 치료만 잘 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새 인생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일어났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